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울산 CBS는 각 지역구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노동당 이향희 예비 후보 만나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노동당 이향희 예비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CBS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향입니다. 사실 안녕하신지 묻기조차 민망한 시절입니다. 오죽하면 헬조선 흑수조라는 말을 청년들이 늘 입에 달고 살겠어요. 실업난이랑 저임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또 중소상인들은 하루벌이에 매우 힘겹습니다. 노동자들도 쉬운 해고와 노동계약으로 상시적인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1%의 재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죠. 99%의 우리 노동자 서민 국민들의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울산 중구는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지난 28년 동안 새누리당이 독식해왔습니다. 최근 14년 동안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독식해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계속 부자로 살고 서민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이향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노동당은 울산 중구에 일찌감치 이향희 예비 후보를 내세웠어요. 현재 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물론 이번이 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이시고 또 당내 신망은 두터울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 후보님의 정치 행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가 2002년 12월 울산 중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제가 사회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처음 선거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바로 입문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사회당 울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사회당이랑 진보신당이랑 통합을 한 다음에 진보신당 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진보신당이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나서는 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을 거치면서 쭉 울산에서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도전하는 것까지 합치면 이제 벌써 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인데요.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새누리당 정가변 의원이 금배지 달고 서울에 가 있을 동안 우리 노동자, 서민들, 영세상인들,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울산 중구에서는 이향희가 같이 있었다.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참 감사하고요. 이 위원장은 우리와 함께 싸워줬다라는 말씀 해주실 때 가장 좀 보람을 느낍니다. 2002년 그 26살 젊은 청년 이향희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울산 중구 주민들 저한테 똑똑하고 야무진 청년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쭉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연륜이 이제 얼굴에도 좀 묻어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 어깨 막 두드리시면서 이제는 국회의원 할 때 됐다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요. 현재 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이시고 또 식생활교육 울산중구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세요. 우선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후보님의 주 활동 무대가 중구인 만큼 울산중구가 이 후보님께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농림수산부에서 민간 합동으로 만들어진 전국적인 네트워크고 저는 울산 네트워크 중에서도 중구 네트워크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인데 국민들이 딱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 고등학생들 특히 등교하느라고 아침 거르고 막 일찍 등교하잖아요. 그럴 때 학교 앞에 가서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로 만든 따끈따끈한 밥 나눠주면서 아침밥 먹고 등교하자라는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또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 농산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가래떡데이 행사를 하는 바로 그 단체예요. 그리고 또 학교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텃밭이나 농사 체험이나 그리고 지역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본인들이 키워보기도 하는 이런 일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입니다. 또 세월호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진도를 아시는데 20대
울산 중구에 처음 왔죠. 처음 내려왔을 때는 이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청년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는데 중구에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키우면서 실제로 이제 저는 중구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요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활동도 하고 시간 날 때는 아이 키우는 주변의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수다도 나누고 평범한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구는 삶의 터전이고 또 2006년부터 울산 장애인권교육센터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장애 아이들이 학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교직원, 교사, 또 다른 친구들,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인권교육도 진행하고 중구 주민회나 뭐 시민연대 같은 NGO 활동도 하고 최근에는 울산 시내 한복판에는 핵발전소가 없어서 많이 위기감을 못 느끼시는데 월성이나 고리에 있는 노후 원전들이 울산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곳이 바로 울산이다, 이 중구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데 그런 활동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그다음에 학성새벽시장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할 때 함께했던 거 많이 기억해 주시는데 그것처럼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네. 앞으로도 살 거고요. 이 후보님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야권 진보 진영 후보신데요. 울산 북구 동구와 달리 여권 성향이 짙은 중구에서 표심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나 지표를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중구가 소위 말하는 그 새누리당 콘크리트 지지층 이게 좀 광범위한 곳이죠. 그래서 자신감 많이 보이시는데 실제로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는 노동당 이양에 대한 지지층은 소위 이제 젊은 세대 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양희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번 선거하면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중구를 좀 돌아다녀 보면 소위 말하는 아주 핵심 원도심, 구도심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뭐 5, 60대, 70대까지도 이번엔 좀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정가변 의원의 독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심이 이반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일 구체적으로는 그런 거겠죠. 새누리당의 민생이나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가 재벌 살리기, 재벌 배불리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본질을 보면서 비판하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복지 시스템 자체가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복지고 일자리 자체가 생존인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최근에 노동계약과 관련한 민심 위반 이런 게 정말 크고 중구는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북구나 동구처럼 공장들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중구는 좀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중구는 이 노동자들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으시고 또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인 이 상권들을 보면 바로 이 노동자들이 지갑과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시장에도 나오시고 또 뭘 소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구에 넓게 퍼져 있는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공인들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의 문제가 북구나 동구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의 문제, 중구랑도 직접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노동계약에 대해서 이양희 후보가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나 해주시고 또 제가 느끼는 건 최근 선거 작년 10월에 있었던 중구 재보궐선거 기억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낙관하고 호언장담하셨지만 실제로는 진보 성향의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아주 큰 격차로. 진보 진영이 승산 있는 곳은 북구, 동구다라는 공식이 이번 총선에서 저의 선전으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자신합니다. 울산 중구는요. 5선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인 정가윤 의원의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또 정가윤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가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면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단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복면금지법 같은 경우는 시운해고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여러 염원을 담는 건데 이걸 짓밟은 거랑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이걸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있었잖아요. 정가윤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좀 함께 하셨는데 부의장이라는 역할은 사실 원만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죠. 근데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찬성 토론을 하셔가지고 언론의 문매도 맞고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계약 직권 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국가 원수를 상대로 싸울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고 노동계약 적극 상정하는 거 막 추진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저는 노동자 서민들을 두려워하고 섬기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아무리 정가윤 의원님이 친박계라고는 하지만 국회라는 곳은 상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본인의 본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지지층조차도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으로 한국의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극우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서민들의 안정과 삶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 정치의 변화는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노동당의 이양희를 국회에 보내주시는 것이 그 변화의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이죠.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데요. 물론 지금도 뜨겁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전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선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가진 힘이나 제가 가진 것만으로 뭔가 승부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이런 기질이 큰 장점이 되고 거기에 이런 제 진정성을 믿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민주노총이나 제 정당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야권이 함께 모여서 이번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저를 추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울산 중구의 경우 이양희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이번에 정치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보자라고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주시고 저를 민중 단일 후보로 추대해 주신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야권의 진보 진영의 후보가 아주 큰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울산 중구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마음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함께 해주신다면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저한테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입니다. 언제까지 헬조선 흑수저라는 걸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당과 이양희의 선거를 보면서 작은 희망의 단초라도 좀 발견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주요한 유권자이신 바로 이 청년 세대들이 이번 선거 때 제대로만 결집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거리에 나가보면 원도심에 계시는 중소상인분들이 직접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난 14년 동안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치인 정가윤 후보를 계속 뽑아줬는데 지난 14년 동안 울산 중구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체감하기 많이 어렵다. 이번에는 뭔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양희 후보가 선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한테 어깨 많이 두드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열망이 계속 모이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은 올해 40이시죠. 정치인으로는 굉장히 젊은데 울산 전체 선거구에서 또 유일한 여성 후보세요. 다른 후보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작년 말 연초 계속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뭐 울산 중구의 이항희 입후보 예정자, 이 사람이 출마를 안 하면 20대 총선 울산 최초로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총선이 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저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전 이 상황이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울산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울산 정치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울산 6개 선거구 새누리당이 다 장악해서 또 새누리당 시장, 새누리당 구청장, 새누리당 대통령까지 일사불란하게 모두 새누리당이어가지고 정치의 다양성도 없고요. 그리고 또 청년 세대나 다양한 세대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선거에서 제가 대변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정치의 이 노쇠한 부분 그리고 남성 중심인 부분이 이번 선거에 저를 통해서 좀 더 젊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항희의 장점?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상대의 아픔이나 상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 그런 능력, 끈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흔히 볼 수 없는 능력이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 일반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워낙 불통의 독주의 일방행정의 그런 모습들만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실망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한꺼번에 다 걷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제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항희의 그런 강점들을 더 높게 봐주시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울산 중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참 이 이야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거 때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원도심 활성화. 중구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얘기예요. 14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분이 그 캠페인을 하셔서 계속 당선이 되고 계시는데 선거 때문에 또 그 얘기가 계속 등장한다는 건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해초리를 드셔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구의 이런 원도심의 발전이나 영세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 그러니까 중구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게 사실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조선이나 자동차나 석유화학, 울산 주력 산업의 위기가 온 것도 꽤 됐습니다. 이게 북구 동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구에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인들도 압니다.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고 살림이 어려워지면 당장 소비 안 하죠. 내수 경제가 지금 쪼그라든 지 꽤 됐잖아요. 영생상인들이 살 길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터워져야 노동자, 서민, 영세상인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당이 이야기하는 노동계약을 막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1% 재벌들이 사내보유금이 710조가 넘잖아요. 근데 국민들 가계부채는 1166조예요. 울산 국민들 1인당 가계부채 계산해봤더니 5,700만 원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1인당 한 6천만 원씩은 기본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편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가 있어야 되고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노동당과 이양이가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출연한 새누리당 정가윤 예비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예비후보에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정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들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공기업들이 허울뿐인 껍데기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역 인재 채용과 또 공기업 직원 정착에 인색하다는 건데 최근에 한국석유공사 본사 건물 매각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석유공사 본사 건물 매각 문제는 작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공사에서 누적된 적자를 좀 막아보려고 얘기되고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각을 하더라도 그 건물에 임대해서 계속해서 입주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구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자면 혁신도시가 추진된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일환으로 이전했다면 울산, 중구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좀 마음이나 자세가 좀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나 공기업들이 울산 중구의 지역 발전의 한 주체다라는 본인들의 자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에 걸맞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울산 지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좀 채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전에 있는 직원들의 정주율이 좀 낮아요.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울산이 먼저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나 다양한 사회 서비스망을 구축해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울산 정말 살만한 곳이야. 여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공공기관이 순환근무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순환근무제 때문에 몇 년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갈 건데 라는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오지 않고 혼자만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먼저 나서서 사회관계망을 확보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고, 그리고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본인들이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채용하는 문제랑 그 순환근무제도를 없애서 이전한 직원들이 이 지역에서 좀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핵심 정책 방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찌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나 임금이 보장돼야 되고 1% 재벌들에게만 쏠리는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 최장시간 국가라는 오명은 이미 유명하죠. OECD 평균 수준으로 주 35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시간으로 단축하면 235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나 신성장 동력으로는 절대로 이 정도의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저성장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건 이미 세계 경제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 실질 임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좀 우려하시는데 이건 임금 자체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대한 올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의 재원은 저는 각각의 재벌들이 사내보유금으로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원을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본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면 부의 편중도 막고 분배의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 공정거래법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영세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도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또 울산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월성 1호기나 고리
이런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원전들 더 이상 짓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최소한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망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송 들으실 유권자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울산은 현재 6개 선거구 모두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가 재벌 천국, 서민 지옥이라는 말처럼 민생 파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영세상인, 청년, 여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헬조선 흑수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선거를 손가락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나선다면 현실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구에서 14년 동안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독식해왔습니다. 우린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세대 교체가 절실합니다. 진보 단일 후보, 노동당 이항희 후보를 응원해 주십시오.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살찌워서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위한 정치, 이항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 중구 노동당 이향희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내용은 울산 CBS 홈페이지에서 녹화뉴스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사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대담 내용 전체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